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릴라 모교 온라인 공부 모임인데요. 원래 그 서장을 할 시간인데, 네, 오늘 한 보살님이 그 대화를 신청하셔서 대화를 하면서 이 공부 모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모임이 끝나고, 이 밴드라이브로 이렇게 라이브가 끝나고, 줌 화상으로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갖거든요. 그래서 그 밴드에 오늘 공부 모임 안내하는 그 공지한 글 밑에 한 8시경에 줌으로 이렇게 그 초대하는 그 주소를 댓글로 올릴 거거든요. 그래서 질의응답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은 줌으로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화상으로 좀 직접 대화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오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부산에서, 목소리 좀 크게 좀 해주세요. 부산에서 거주하고 있고요. 함명동에 살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오랫동안. 편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직장 다니고 여기 만난 지는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 오신 지는 얼마 되시지 않으셨고 공부한 지는 10월쯤에 10월에 오셨고 그러면 10월, 11월, 12월 그러면 거의 한 만 2달 정도 이렇게 직접 이렇게 참여를 하신 분이거든요. 저도 이게 낯이 익으신 보살님인데 그 이전에도 공부를 아까 말씀 중에 좀 하셨다 했는데 그 언제부터 시작하셨다고 했죠? 16년부터. 16년이면 한 4년 정도 됐네요. 4년 뭐 이렇게 마음 공부 이렇게 깨달으려고 이렇게 발심을 하셔서 한 건지 아니면은 이쪽으로 마음을 갖고 이렇게 인연을 맺게 된 계기를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신다면. 네, 제가 그러니까 이제 뭐 결혼을 하면서 89년도에 부산을 이제 왔는데 처음으로 왔는데 그냥 결혼해서 직장 다니고 뭐 같이 이제 어른 모시고 살면서 애도 뭐 3명이나 있고 이렇게 키우면서 너무 이제 왔다 갔다 바쁜 이제 이 생활이었는데 사실 좀 힘들기도 했어요. 어른 모시고 사는데. 쉽지가 않죠. 그래서 근데 이게 같이 분가하게 살면 어떨까 하는 이런 것도 엄청 많이 그랬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어른 그게 2014년에 어른이 갑자기 했던 치매도 오고 이래가지고 고생 좀 하시다가 일단 이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난 후에 저는 굉장히 제가 뭐가 변할 줄 알았어요. 그동안에 힘들었으니까 돌아가셨으니까 좀 마음이 편할 거다 생각을 하셨네요. 그랬는데 이게 아니더라고 이게. 뭐 다른 또 말고 일들이 너무 많이 생기고 이게 그러니까 다른 일이요? 네, 다른 일들이라기보다는 이 생각하는 게 뭐래 되면 뭐가 큰 일은 없는데. 그러니까 큰 근심이 사라지니까 자질구레한 것들이 또 크게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그 자리를 다시 채우고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는데. 이게 큰 근심이 사라지면 그게 빌 줄 알았는데 그 빈자리에 다른 근심들이 들어오더라. 또 막 다른 근심들이 생기가 올라오고 이게 살면서 이게 뭐 근심거리가 걱정은 끝이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도중에 이제 뭐 아까 막내가 이제 뭐 법륜 스님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저도 이제 16년도에 입학을 하게 됐어요. 입학을 했는데 주로 이제 이 공부를 하면서 동생하고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그게 이제 깨달으려고 거기 가신 건 아니고 전혀 아니고 마음이 불편하니까 거기서는 공부하는 그게 행복해지기 어쩌면 이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느냐 그런 게 약간 좀 스님은 그런 게 그거였지. 주제 같은. 이왕 뭐 사는 거 좀 행복하게 올라오는 번뇌도 좀 그걸 하고 해소하고 하면서 그런 쪽으로 해서 이게 뭐 공부를 해보니까 또 처음 저는 불교를 전혀 몰랐어요. 그전에는 전혀 몰랐는데 여기서 공부를 하면서 처음에 이제 이 공부 과정이 불교대학이 이게 2년간 이제 1년은 이제 불교 이제 기초 이거 공부하고 2년째는 경전반을 이제 다니셨고 하고 이렇게 같이 하는데 들어보니까 불교가 괜찮은 거더라고요. 이게 내가 그전에 생각하던 불교는 조금 다르네. 되게 과학적이기도 하네. 뭔가
이전에는 뭐 네. 미신적이거나 신비적인 네, 약간, 그런 걸로 생각을 예, 했는데 예, 예. 알고 보니까 이제 이치에 맞는 말씀을 하시는구나. 예. 그래서 내가 이게 공부하니까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내가 막 끝까지 저는 그렇게 이야기도 했었어요. 지금 입학해서 나는 끝까지 이걸 그냥 이어갈 거다. 그래서 말하는 수행이에요. 이제 어떤 수행을 하셨나요? 그러면은 이게 아침마다 이제 일어나서 새벽에 저는 이제 법당이 집이 다행히 가까웠어요. 그래서 법당에 계속 그때는 가셔가지고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이게 내하고 인연이 돼가지고 이렇게 내가 새벽마다 갈 수 가까이 있는 게 너무 행복하더라고 그때. 그래서 아침마다 이게 눈 뜨면은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법당을 이제 가는 거예요. 가서 그 이제 한 4년을 제가 다니면서 계속 뭐 기도, 연불 이런 거 하시는 거예요? 아침 예불, 절 이런 거? 예불하고 잠깐 이제 수행문하고 뭐 좀 약간 이렇게 의식 같은 거 아침에 이제 거기서 되게 괜찮았어요. 괜찮아. 거기서 너무 편하고 마음이 편안해지셨어요? 아침에 1시간 하고 하루가 너무 편한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진짜 행복하게 다녔어요. 그리고 너무 마음이 편해지니까 이게 막 뭔가 올라오는 것도 깔아앉는 것 같고 이제 되게 그래서 막 편안하고 있는데 이게 한 4년을 쭉 다시 봉사하고 이래 다니다 보니까 이게 뭐가 정체된 뭔가 그 상태로 그냥 있는 듯한 느낌이요. 이게 내가 계속 이게 막 아침마다 뭐 절운동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냥 뭐 어떤 정해진 뭔가 그 룰에 막 계속 룰에 따라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 같은 하다 보니까 이게 뭐지 이러다 지금 조금 내가 쉬어야 되구나 한 이런 생각이 드는 찰나에 이제 뭐 일종의 약간 권태기 같은 거네요. 그러던 찰나에 이제 뭐 다른 데서도 이제 일단 이야기가 돼가지고 다른 데도 잠깐 가보셨고 거기도 갔다 오고 거기서도 무슨 마음 공부 깨달음 공부 때문에 가신 건 아니고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그런 데가 있다더라 하니까 건강경을 공부하는 데가 있다더라 이래가지고 건강경 공부를 하면서 독송을 하고 아침에 했는데 거기는 또 어떠셨어요? 요 이전하고 비교를 해보면 거기서도 그러니까 거기서도 이거 건강경을 하면 뭐가 막 좋다 하니까 이게 뭔가가 다 이때 본문들을 보면은 그런 것 같아. 그냥 제가 이해를 해서 하는 건 아니고 건강경 내용도 사실은 불교에 대해서 배웠지만은 그 전혀 몰랐거든요. 그냥 듣는 거는 건강경이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더라고 그랬더니 근데 여기서 들으니까 건강경이 조금은 이해가 가는데 이게 무슨 소리지 너무 건강경 내용이 이해가 안 가네 그게. 그래서 제가 건강경 이제 풀어난 해설집을 막 계속 봤어요. 그거 보면서. 이걸 내가 읽어도 좀 내용을 알고 읽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건강경을 계속 한 5번을 막 돌려가면서 계속 해설서를요? 봤어요. 해설서를. 봤는데도 또 읽으면 또 이해가 안 가고 아직까지 너무 의문투성이 전부 내용이 이해 안 가는 투성이. 그래서 내가 이게 내 얘기 맞는 건가? 이게 끝까지 내가 가지고 갈 공부가 맞는지. 근데 깨달음 이런 건 잘 몰랐고요. 끝까지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냥 나중에 이거 공부하면 잘 죽을 수 있겠다. 그냥 죽을 때 잘 죽을 수 있겠다. 잘 죽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대. 그래서 계속 했는데 이것도 뭔가가 이제 들어보면 제가 사실은 아까 그런 내용들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아까 이런 게 우리 이런 게 있다는 걸 전혀 몰랐기 때문에 건강경을 한만 봐도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는데 거기서 이제 방편법으로 아까 이제 바치라 뭐 이런 말들이 이게 바치는 것도 이게 맞는 건지 뭘 바치라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는 건지 올라오면은 분별심이 올라오면 바치라고 억지로 그러니까 이게 뭔가가 되는 듯 하다가도 막 생각들이 막 건강경을 읽고 있으면 생각들이 있잖아요. 이게 막 올라와요. 끊임없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이전에는 좀 가라앉았었잖아요. 근데 이제 건강경을 하면서 이게 막 더 올라오는 거예요. 엄청나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건 또 뭐가 그러니까 약간 뭐 이 꿈에 아까 말씀하신 뭐 꿈에 대한 뭐 심리론 뭐 이런 신비로운 뭐 거 그런 약간 그런 말씀들이 좀 많았거든요. 내용 중에 그래서 내가
이게 좀 약간 좀 묻는 분들이 처음에 지금 많이 안 그러는데 네. 처음에 제가 갔을 때는 막 오시는 도반님들이 막 신통 뭐 이런 거요? 아니면 신통보다도 무슨 꿈 이야기, 꿈에 뭐가 나왔어. 꿈 이야기. 네, 그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는데 이제 답변 대신 이게 막 나는 약간 그냥 아까처럼 나는 심리 이런 건 좀 별로 안 좋아했거든 사실은. 좀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내가 이해가는 저거 좀 이해가 이런 데 있는데 그건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하여튼 약간은 좀 그랬어요. 물론 그냥 불만족을 느끼셨네요. 만족스럽지 않으신가요? 네, 그래서 내가 이걸 끝까지 가야 되는 게 맞나 이래 그러던 와중에 얘기를 만났어요. 그게 10월 달에 만나신 거예요? 네. 만나고 이렇게 오시기 전에 한번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어떻든가요? 그 이제 도마님이 이걸 딱 유튜브를 하나 보내주셔가지고 이걸 딱 봤는데 이게 뭐지 내가 이거 내가 찾던 거 맞네. 그렇게 찾지는 사실은 않았는데 뭔가를 끝까지 내가 가져가야 되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그러고 있는데 한번 딱 봤는데 와 이게 그 도마님 저한테 이야기해 주면서도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자기는 이걸 들으면은 좀 알아들을 것 같다 이런 생각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추천해 주신 도가님이 보살님한테 이렇게 보내주면서 알아들을 것 같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진짜 딱 들었는데 제가 너무 알아들으셨어요? 네, 너무 이런 게 있었네. 그래 나니까 이게 이제 그때부터 이게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처음 들었을 때 예전에 들었던 말들이 이제 뭐 건강계에서 했던 말들 이걸 처음에 접하고 나서 건강계를 아직도 못 끊어가 사실 조금씩 했었는데 이제 건강계 이해가 엄청 많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그 말이구나 그 말이구나. 이제 뭔가가 좀 풀리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불거대에 다닐 때도 이 공부 중에 보면 이제 부처님한테 와서 마음 말씀 듣고 단박에 깨쳤다 사고 이런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때 되게 궁금했어요. 단박에 깨친다는 게 어떤 건지. 우리는 도가 엄청 높은 데 있는 줄 알고 되게 그랬는데, 단박에 깨치는 게 뭐지? 그때 좀 진짜 그게 많이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말 한 말씀 듣고 탁 깨칠 수가 있고, 무슨 아까 뭐 선사들 뭐 하는 이야기, 뭐 꽃을 들어보니, 그 말도 나오는데, 수부리는 저거 알아듣고 했다가 저게 무슨 소리지? 그게 이제 뭐 들으니까 이게 이런 거였구나. 이해가 갔습니까? 그래서 엄청 그게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막 계속 이 유튜브로 법문을 듣는데 처음에 진짜 머리를 있잖아요 막 싸매었어요 사실은. 내가 이걸 막 이해를 이제 막 이걸 이해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그랬지. 이게 내가 막 받아들이는데 이야기를 이제 들으면서 이게 일이 그래 되는 연기거리를 계속 생각을 하면서 이제 들으니까 이제 생각으로 들으시는 거네요. 머리가 터질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아니 말 분명히 맞는데 그래서 막 들으면서 어떨 때는 막 듣다가 막 그냥 눈물이 나가 막 계속 울기도 하고 그냥 그게 내가 많이 들었습니까? 유튜브를 좀 하루에 어느 정도 들으세요? 거의 막 한 4시간 정도를 들은 것 같아요. 새벽에 막 2시간을 달아서 듣고 새벽에 거의 매일 일어나니까. 그 예전에 예불했던 버릇 때문에 일찍 눈 뜨면 이거 먼저 틀어가지고 듣고 그 전날 올라온 거 아니면은 막 시부도도 또 지난 것도 들으시고 막 찾아가지고 건강경도 먼저 건강경을 쭉 들었어요. 거의 직장도 다니시고 하려면 빈 시간만 있으면 들으신 거네요. 그렇게 듣고 싶던가요? 마음이. 저녁에 자기 전에도 듣고. 근데 이걸 무슨 일을 하면서 들으니까 안 되더라고요. 내가 다른 걸 하면서 이걸 들으니까 집중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몰입해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사실은 누구한테 좀 나는 아직 공부 중이지만 이게 너무 좋은데 우리 동생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언니도 위에 언니가 한 명인데 너무 괴로워해서 언니한테도 이걸 들어봐라, 이거 한번 들어봐봐 하면서 보내주고 유튜브를 들어주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시고 아직까지는 이해는 하겠대 들어보니까 이해는 하는데 아직까지 깊이 그런 건 없고 일단 제가 먼저니까 먼저 그제 그렇죠. 자기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죠. 제 먼저 그걸 해야 되니까. 그래 어떻게 좀 들으시면서 어떤 변화가 있으셨나요? 그래서 이제 이 유튜브를 처음에 오기 전에 사실은 여기 공부하러 오기 전에 유튜브를 듣고 유튜브를
그렇게 많이 안 했어요. 바로 여기 왔으니까. 아, 몇 번 들어보고, 예, 아, 바로 마음에 여기다. 탁 와닿으니까 그냥 직접 예, 참여를 하신 거예요? 예, 여기다 싶어서 그냥 바로 여기 와버렸거든요. 예. 듣자마자 거의 완 거지, 그러니까. 예. 오면서도 계속 제가 들었으니까. 예. 예. 그래서 참여를 해가 듣고, 이제 뭐, 처음에 조금 이제 공부방이 있는데 처음 와봤으니까 예. 약간 낯설긴 했었어요. 예. 낯설긴 했는데, 그래도 이 들어보니까 너무 실제로 들으니까 유튜브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이게. 아, 참여해서 들어보니까? 예. 선생님하고 약간 눈도 맞춰보고 이래 마주 예. 앉아서 들으니까, 아, 예. 이게 유튜브랑 확실히 다르구나. 예. 예, 그걸 되게 많이 느꼈어요. 그렇죠. 느끼고. 아무래도 예. 이렇게 유튜브 방송은 뭔가 하나, 가림막이 하나 예. 있는 것 같은데, 예. 참여하면은 이제 공명하거든요, 같이. 예. 공명해서 뭐 직접적으로 전달받는 것 같고, 더 가까이 이렇게 있는 느낌을 예. 받죠, 예. 참여를 하는 게. 예. 그게 그래,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 아, 이게 진짜 하여튼 다르다는 느낌 많이 예. 받았어요. 예. 그래가지고 하루도 안 빠지고 나왔거든요. 예, 맞아요. 공부하는 자주 뵌 것 같아요. 예, 공부한다고 무조건 왔어요, 그냥. 예. 일하다고 대사 마치고 그냥 바로 예. 쏘고 집에서도 일할 때도 저기 바로 또 신기하게 또 집에서도 여기 오는 차가 터널이 뚫려가지고요. 예, 예. 너무 또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 예. 내가 그렇죠. 그 속에 도마님 보고 난 정말 난 진짜 너무 감사하다고 그 도마님 보고 아, 소개해 주신 도반님. 예. 진짜 진심으로 너무 감사하고 원래 이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 부사님도 그랬는데 이게 뭐 계단 따라 올라와가지고 인연이 되니까 다 이렇게 완 거다고 예, 그래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래 어떤 공부에 어떤 그런 변화들이 있었습니까? 예, 이제 계속 들으면서 그때 무슨 차담인가 모르겠습니다. 그때 예. 양몽지 선생님 하실 때 예. 차담을 하는데 이제 선생님 이제 그날 제가 처음 한 두 분인가 왔을 때인가 모르겠습니다. 예. 왔는데 그래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때만 해도 엄청 찾고 있었어요, 제가. 마음으로. 예. 예. 거기에 뭐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은 예, 느낌이 있는 것 있었어. 같은 이거를 예. 그 이야기를 했더만 선생님 예. 한 탁 때려주시더라고. 아, 그래 이거 아니네. 그때 좀 뭔가 탁 와닿지. 이제 예. 선생님 이야기하실 때 예. 아 찾는 게 아니구나. 예. 근데는 진짜 뭐가 다 하나가 더 있다는 있잖아요. 다른 느낌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랬는데 그러고 이제 집에 가서 또 한참 또 법문을 들었지. 예. 듣고 그 뒤에 또 참여도 하고 쭉 그러고 계속 했는데 12월 달 우리 비대면 하기 전 하루 전인가 모르겠습니다. 그때 이제 수업을 하는데 그날도 몽주 선생님 이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 제일 앞에 앉았었어요. 앉아서 스님하고 계속 이제 눈빛이 계속 이제 마주쳤었어요. 이제 들으면서 그래 되게 지금 이게 그날 수업을 하는데 뭔가가 있잖아요. 엄청 많이 좀 이게 뭐라 표현을 못하겠어요. 하여튼 예 그런 마음 들었는데 그때는 이제 그 보살님하고 계속 제가 마침 같이 집에를 갔었거든요. 참 또 그날 보살님 못 오셨어요. 못 오셔서 제 혼자 이제 옷을 타러 좋은 데가 이제 걸어 내려가고 있었거든요. 마치고 이제 그런데 봄이 들은 게 막 이래 되게 그날따라 갑자기 뭔가가 막 이러면서 내 혼자 천천히 걸어 내려가고 있었는데 그 선생님 눈빛이 갑자기 막 이 생각이 나면서 있잖아요. 생각이 났어요. 내려가는데. 예, 걸어 내려가는데 이 생각이 나면서 이게 뭔가가 있잖아요. 막 이 전신에 힘이 쫙 빠지는 것처럼 뭔가 툭 떨어진다 해야 됩니까? 예. 그러면서 이 머리가 모르겠는데 되게 가벼워진다 해야 되나 뭐라고 그래야 되나 표현을 못하겠다. 예. 그러면서 그때부터 막 눈물이 나는데 예. 워서 정수에 기다리는데 계속 울어서 있어가지고 예. 그냥 이게 또 이건 또 뭐지 내가 그러면서 계속 그래 울다가 일단 버스를 타고 갔는데 그 뒤로도 특별히 달라진 건 없어요. 예. 달라진 건 없는데 뭔가 엄청 가벼운 거 있지. 아, 그래요? 예, 그 체험이 이제 거기서 이제 끝나는 건가요? 그러면은? 예, 특별하게 내가 그 이후로는 어떤 다른 그리 그런- 오래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게요? 네. 지금 뭐 10월 말이라 했으면 한 달 조금 12월 초였나? 아니다, 10 11월 우리 비대면 11월. 비대면 들어가기 11월 한 셋째 주 네, 정도쯤 되겠네요. 그래, 오래되진 그때 않았어요. 한 2주 내지 3주 전에 네. 그런 일이 있으셨고 그 이후로는 뭐 특별한 변화는 없으셨고요. 특별한 그건 없는데 뭐가 그러냐면요. 일단은 이게, 그 이후로 네. 달라진 게 좀 가벼워졌다. 예, 가면서 이 보는 이제 이것들이 있잖아요. 네.
이게 예전엔 정말 많이 이 불안한 마음이 많았거든요. 제가 하는 일이 이렇다 보니까 앞으로 뭔가 일어날 일을 미리 이래가지고 너무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고 큰 미래보다도 무슨 일이 우리가 하는 일들이 늘 지나고 나면 약간 일들이 생기는 그런 부분이 많아요. 직업적으로. 네네네. 그래서 늘 그런 마음이 항상 끼고 있었는데 그게 없지는 않은데 없지는 않은데 올라오는 마음은 다 있는데 예전하고는 좀 다르게 좀 많이 이게 내가 받아들이는 게 이게 그렇게 빨리 팍 빠져가지고 그러지는 않는구나. 경계에 이렇게 사로잡히진 않는구나. 그런 부분들이 있고 지금은 이게 하여튼 이 머리가 하여튼 여기가 항상 지가 좀 뭔가 좀 짓눌리는 그런 게 있었는데 되게 가벼워요. 가벼웠다. 가볍고. 그래서 제가 뭐 이거 뭐 처음 나는 이게 처음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그냥 이제 이게 지나고 이래 보니까 이게 하여튼 제가 약간 보는 시각들이 있잖아요. 뭔가가 세상을 보는 그런 눈이. 그게 아침마다 그러니까 제가 새벽에 이제 강아지 데리고 산책을 하거든요. 산책을 하면서 새벽에 이제 그 일어나가 하다가 이제 되고 나서 이걸 항상 꽂고 나가요. 귀에 꽂고 또 들으면서 이제 강아지하고 산책하면서 쭉 걷고 다니는데, 그때도 이게 뭔가가 있잖아요. 예전하고 이 다른, 뭐라고 설명 말을 못하겠어요. 마음이 이제 일단은 뭐 예전처럼 무겁거나 그러진 않고 좀 가벼운 쪽으로, 그다음에 부담이 사라지는 쪽으로, 뭐 두려움이 사라지는 쪽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것만은 맞는 것 같네요. 엄청. 그러면은, 이렇게 법문 중에 이겁니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뭔가 와닿습니까? 그 자리가. 그 자리가 그러니까 내가 엄청 처음에 와서 많이 찾았더라니까. 근데 이게 찾는 게 아니구나. 마음을 딱 씌워버리니까 뭔가가 이게 탕 하면서 있잖아요. 이거구나. 그게 이거구나 하는 게. 그때 이게 뭔가 탁 떨어지면서 오던 그 느낌 있잖아요. 뭔가 이게 약간 이게 뭐라 그랬는데 내가. 그러면은 그게 지금 그게 뭐죠? 그러면? 모르겠어요, 뭔지. 그 자리가 지금은 막 찾으려고 애를 쓰진 않아요. 처음에 할 때는 이게 그 자리를 보려고 법문도 이제 계속 이런 게 있다. 이 소리를 계속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하고 이게 하여튼 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쏙쏙이잖아요. 이해는 이해는 되는데 아직 확연히 그런 건 아닌데 그게 아직 와닿은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제 그냥 느낌상. 법문을 이제 듣다 보면 이제 그 말을 듣다 보면 이제 자기도 모르게 쉬어지고 분별이 이렇게 막 추구하거나 막 집착했던 그 마음이 좀 느슨해지고 이완되고 그러면서 그렇게 변화가 오면서 좀 마음이 무거웠던 것이 좀 가벼워지고 삶이 좀 산뜻해지고 그런 건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법문은 분별을 멈추게 하고 분별을 놓아버리게 그렇게 이끌기 때문에 이 자리가 이렇게 자각이 안 되더라도 그런 식의 변화는 오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누구나 공부하다 보면 이제 경험하게 되는 그냥 경계의 변화인 것이고 그 중요한 건 뭐냐면 항상 여여하고 또 변함없는 이 마음자리가 탁 자각이 와야 되거든요. 그 자리가 이렇게 드러났느냐가 사실은 이 공부의 가장 중요한 어떤 전환인 것이고 그 자리에 의지해서 우리 그 다음에 공부가 이렇게 무르익어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제 뭐 삶에 대한 변화, 공부하면서 겪게 되는 변화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뭐 눈물도 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 경계의 변화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겁니다. 이거다 이거예요. 이겁니다. 이게 와닿습니까 이게? 그거 진짜 와닿는 거. 와닿는다고요? 어떻게? 뭔데?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거 있잖아요. 어디에 있는데요? 그냥. 어디에 있는데요? 뭔데요? 그게 언제 그러면 그게 언제 와닿는데? 그 그러니까 자리가
계속 이걸 제가 들어서 지식으로 하는 건지 제가 좀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내가 정말 와닿아서 다 한 건지. 그러면 이제 깊은 잠에 들 땐 이건 어디 있습니까? 그치. 그때 이제 이게 진짜 자기 스스로가 분명해지면 이런 질문을 들으면 주저함이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뭐 그런 질문 하니까 뭐 그렇지 그러면은 이게 그 아르마리의 그게 이제 확률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그 지금까지 알았다는 거를 다 이제 내려놓고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는 이제 볼 때나 들을 때나 지금 생각할 때나 지금 저 보고 계시죠? 네. 이게 대상이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네. 저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거는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따로 뭔가 따로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따로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생각을 해야지 돼요. 그치. 지금 있는 건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우리가 눈앞에 이렇게 컵이 있으면 그냥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지 이거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고 그리워하면 그 사람이 눈앞에 있을 때는 뭐 만나고 싶다, 그립다 이렇게 생각을 일으킬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눈앞에 없으면 만나고 싶고 그립고 막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처럼 이것이 만약에 지금 여기에 없는 것이라면 우리가 이걸 생각으로 추구를 해야 돼요. 생각으로 그려야 되거든요. 근데 항상 우리의 모든 경험과 같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촉촉촉촉 어디를 봐도 이거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 눈앞에서 하는 경험이라는 것은 다양하죠. 뭐 컵을 보기도 하고 아니면 제 목소리를 지금 듣고 계시기도 하고 아니면 제 말에 따라서 지금 보살님이 생각을 이해를 하려면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이 돌아가죠. 말을 들으면.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눈앞에 있는 현상이 어떤 것들이 일어나냐면 지금 컵이나 아니면 꽃이나 이런 게 드러나는 것도 현상적인 지금 경험이고 따로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제 소리가 계속 이렇게 울려 퍼지는 것도 지금 경험하고 계신 것이고 그다음에 제 말에 따라서 생각이 돌아가고 있잖아요. 이것도 지금 경험하고 계신 거죠. 그렇죠? 근데 소리라든가 아니면은 생각이라든가 이런 거는 변하고 있죠. 소리 변하고 있죠. 근데 요거는 소리가 일어날 때나 생각이 돌아갈 때나 꽃이 보이고 컵이 보일 때나 이거거든요. 그냥 이거는 소리의 변화나 아니면 사물의 변화나 아니면 생각의 변화에 상관없이 그냥 이게 와닿냐 이거예요. 이게 실감이 되냐 이거죠. 아 이게 그러니까 약간 이 본문 들으면서 제가 예. 저거 했던 게 예. 우리가 의식을 하고 있을 때는 이 컵 같은 것도 항상 어떤 부분에서 예. 그 자리에 항상 있었는데 그지? 예. 의식을 했을 때 하고 예. 그거 안 할 때는 그걸 모르잖아 이제. 예. 그런 게 이게 그건 이해고. 야. 그건 이해예요. 예. 그거는 이제 법문을 들으면 법문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그건 이해잖아요. 내가 생각을 하면은 있는 것처럼 드러나고 그거에 대해서 마음이 없고 생각을 안 하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구나. 이거는 설명이죠. 그 이해죠, 이해. 근데 이거는 이해가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된 게 아니라 그냥 그러니까 손가락 들면 딱 통해야 된다 하는 거거든요. 이건 이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즉각적인 거예요. 이거는 그 어떤 관념이 아니니까. 이거다, 이거. 여기 생각이 돌아가면 안 돼요. 그냥, 이거는 생각이 전혀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게 저절로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소리가 내가 듣는다는 생각을 안 해도 그냥 딱 드러나잖아요. 이것을 아는 게 뭐죠? 드러나기 직접 그렇죠. 바로. 소리가 되든 죽비가 되든 이게 그냥 비추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그렇죠. 있잖아 이거는 이제 이게 사물의 형태로 드러나든 소리로 드러나든 그다음에 그냥 탁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거든요. 이거. 네. 이거는 늘 변함이 없는 건데 네. 살짝 때리거나 이렇게 하면 이게 대상은 크게 차이가 있죠. 근데 이게 차이가 있습니까? 이게 없습니다. 이거랑 이거 다릅니까? 아니. 이거랑 네. 이거랑 네. 그러니까 이거랑 생각 고개 끄덕끄덕 하는 것도 이거거든요. 네. 이거는 생각이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 즉 이것인 것이지 즉 해가지고. 근데 여기 생각이 발동되면 그거는 다 생각으로 그린 그림이고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는 뭐냐면 생각할 필요도 없이 내가 어떤 생각을 하든, 그러니까 도에 대한 생각을 하든 아니면은 뭐 그냥 세상살이에 대한 생각을 하든 똑같은 게 진짜 도거든요. 도는 생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에 대한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세상을 살아가는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미래를 생각하거나 과거를 생각하거나 눈앞에 있는 사물을 생각하거나 이걸 뭐 살아있는 거라 해야 되나요? 이게 살아있는 게 있잖아요. 이거라는 거죠. 이게 진짜 진정한 변함없는 진실한 것이라는 거죠. 이게 뭔지는 몰라요. 근데 우리가 이 사물이나 대상이 드러날 때 이것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뭔지는 모르죠. 근데 이게 부족함 없이 우리가 모든 경험을 할 때 항상 이게 있어요. 우리가 분별에 떨어지지 않으면 이것의 있음을 우리가 이렇게 역력하게 알게 되거든요. 물론 이제 생각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거를 생각으로 찾지 말라는 거죠. 이걸 생각이 아니고 그러니까 찐이니까 진짜니까. 진짜는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진짜가 아닌 거는 이런 궁리 저런 궁리 하면서 갖다 붙이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옛날에 뭐 이렇게 애들 읽는 동화 보면은 이제 까마귀가 몸이 이렇게 아름다워지고 싶어서 이새 저새 이소부화인가요? 그게 막 깃털들을 다 주워 모아가지고 다 그거는 그 온갖 관념이나 이런 것들 덕지덕지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적나라하게 부족함 없이 다 이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아니면은 어디 가서 그런 식의 어떤 지식과 정보를 가져올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 이전에 이미 있는 이거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왜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왜 끄덕끄덕 하거나. 그러니까 이거거든요. 이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속삭임이 있으면 안 돼요. 아, 이게 손 드는 게 도구나 하면은 그건 생각이에요. 근데 그냥 이거라. 그냥 이거 하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거거든요. 가만히 있어도 이거고 이게 아니면은 가만히 있는 모습이 드러날 수가 없어요. 이 벽 같은 경우도 우리는 벽이 그냥 항상 이런 식으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 경험에서 이런 식으로 가만히 있는 그 물체로 비추지 않으면 이게 가만히 있을 수조차 없는 거예요. 물론 움직이는 것도 불가능하지만 가만히 있는 것도 이 힘으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바위나 이런 건 항상 그대로 있지 그건 벌써 두 번째예요. 그대로 있을 수 있는 건 이 힘이 아니고는 그대로 있을 수 없고 움직이는 것도 이 힘이 아니면 움직일 수 없고 이게 왜냐 순식간에 우리가 감각적으로 탁 바위를 경험하고 분별이 그냥 가만히 있다라는 것도 분별이거든. 분별이잖아요. 가만히 있구나. 이게 분별이거든. 움직이는구나. 이것도 분별이거든. 아, 이 어느 보살님이구나. 분별이거든요. 알아보는 게 벌써 분별이 작동된 거예요. 분별이 작동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죠, 우리가. 있다라는 것도 분별이거든요. 없다라는 것도 분별이고. 그치. 근데 여기에서 일어나야지 있다, 없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벽이다라는 것도 분별이죠. 고정된 벽이다라는 것도 분별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걸 보면 어떻게 이거와 이 벽을 별개로 봐버리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의 고정관념이 너무 굳건하게 고정된 어떤 것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그래서 무정물이 설법한다. 무정물의 설법을 들어야 된다. 이런 식의 선사들의 표현이 있는 게 뭐냐면 무엇이든지 이것조차도 가만히 있는 것조차도 이게 아니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숨 쉬는 거.
왜냐하면 우리가 분별이 없으면 숨 쉰다는 그 일이, 그런 일이 일어나는 줄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분별이 작동되지 않으면, 여기서 분별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 세계가 어떻다, 여기가 지구다, 아니면 여기가 뭐 대한민국이다, 부산이다, 내가 자식이 몇 명이다, 뭐 돌아가신 어머님이 나를 살아계실 때 되게 힘들었다, 아니면은 뭐 돌아가시고 나서 편할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다. 이게 다 생각이라, 생각, 분별. 여기서 일어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움이라는 것도 우리가 일어난 생각에 딱 사로잡히면,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뭘 느끼냐면, 내가 행복하다, 불행하다, 아니면은 그거를 일으킨 어떤 상황이라는 것이 어떤 대상이 항상 있어가지고 내가 힘들고 괴로운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나의 생각, 여기서 일어난 생각에 묶이기 때문에 여기서 일어난 생각이 어떤 상황이나 존재를 규정하거든요. 김춘수의 꽃이라는 것을 잘 보여야 돼요. 내가 꽃이라고 부르기 전에 너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사실 이것도 엄밀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몸짓이라는 거는 무분별이죠. 분별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꽃이야, 그러니까 꽃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잡초야, 그러면 잡초가 되는 거예요. 근데 꽃이나 잡초는 밖에서 오는 생각이 아니에요.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이거든요. 꽃도 여기서 일어나는 생각이고, 잡초도 여기서 일어나는 생각인데, 여기서 일어나는, 이거는 꽃이야 라고 우리가 이게 규정을 하면, 이거 객관적으로 꽃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묶이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이게 어떤 대상이 돼버리면, 내가 있고, 대상이 있고, 이렇게 돼요. 내가 이걸 규정을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 관계가 형성되면서 느낌이 형성되는 거죠. 그게 12연기의 어떤 그 부처님이 우리의 분별의 어떤 분화, 발달, 분별이 어떤 식으로 분화되고 발달해서 우리가 생사의 고뇌에 빠지는가를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무명행, 식, 명색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분별이 순식간에 작동되는 구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뭐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촉수, 애취, 유 이렇게, 그러니까 이 분별 의식이 순식간에 작동되는 거예요. 찰나에 올라오거든. 이 어떤 이 메커니즘이, 그러니까 마치 프로그래밍 된 것처럼 우리 의식에 딱 자료잡혀 있어서 이게 업식이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의식이 발동하는 거예요. 우리는 막 이게 힘든 것만 제가 무슨 분별심이라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온갖 게 다 분별이죠.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계라는 게 분별이 아니면 그러니까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불교는 다른 거랑 다른 게 뭐냐면, 다른 가르침들은 대체로 삿된 거를 버리고 바른 거를 추구하고 바른 거를 세우거든요. 근데 불교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삿된 것도 분별이지만 바른 것도 우리가 한 생각 분별을 하지 않으면 바른 게 일어날 수 없다라는 더 철저한, 어떻게 보면은 공부인 거죠. 더 철저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걸 한 법을 세우지를 않아요, 부처님은. 그래서 양변을 놓아버리라 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분별은 그냥 분별일 뿐이다 이거예요. 당연하다 얘기했던 것들이 그게 전부 다 분별심이라니. 이게 저도 되게 경이로웠어요, 이게 처음에. 그래서 이게 지난 시간에 서장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는 이 현실 세계는 진짜고 지난번에 밤에 꾼 꿈은 꿈이다라고 알지만 이게 꿈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꿈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실체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우리가 분별의 결과물이고 분별망상으로 인해서 어떤 존재하는 것이 된다면 그게 과연 존재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가 여기에서 꽃을 보더라도요, 이거에 대한, 저는 사실은 이게 어느 순간 어느 분이 무슨 꽃이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잊어버렸거든요. 이 꽃이 이름이 뭔지. 여러분 아세요? 그냥 난종류인 것 같아요.
근데 아주 명확하게 자기한테 이게 확립이 안 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디 가서 뭐 무슨 식물에 대한 정보나 이런 걸 알면은 뭐라는 게 명확해지고 그거에 대해서 더 공부하면 더 구체화돼서 이게 자기한테 자기 세계에 들어오게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러다가 뭐 어떤 사고가 나서 기억 상실증에 걸렸다. 그러면 이게 뭔지 또 내 세계에서는 존재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의식이 만들어낸 것이 존재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거는 뭐 어떻게 있다 없다 이게 할 수가 없어요. 규정할 수가 없어요. 있다 해도 의식이고 없다 해도 의식이. 그러니까 입을 열 수가 없어요. 입을 열면은 다 분별이니까. 물론 입 밖으로 나오는 것만 분별이 아니에요. 마음속에 속삭이는 것도 다 분별이죠. 그래서 언어 도단이라는 거는 모든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언어라는 것은 진실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진실이 아닌 거를 우리가 왈가왈부 해봐야 그게 무슨 진짜 꿈속에서 봉창 두드리는 일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어젯밤 꿈만 꿈이 아니라 지금 이것도 꿈이라. 그러니까 어젯밤 꿈 얘기하면 뭐야? 꿈속에서 꿈 얘기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뭐냐, 실체가 이게 없는 게 눈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게. 그치. 그러니까 불법은 무법이라고 안 해요. 무법. 그러니까 없는 법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없는 법을 얘기하면은 그거는 없다는 어떤 진리를 세운 거거든요. 응? 그렇죠? 고정돼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법이다 하면 그거 고정시켜 버리는 거. 유법이다, 있는 법이다. 뭐가 있다 해도 고정되는 거고 없다 해도 고정되는 거예요. 있고 없음이 다 서로 의지에서 생기는 거고. 근데 이게 그 허무맹랑한 얘기가 절대 아니고 뭐 그냥 덮어놓고 믿는 공부가 절대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를 보고 자기 분별을 보면요, 다 이런 식으로 세계가 펼쳐진다는 걸 명료하게 보게 되거든요. 자각하게 되고. 거기서 어디서 펼쳐지? 그냥 이렇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분별도 순식간에 일어나고 있죠. 이렇게 하면은 분별이 일어나죠. 이게 죽비구나. 이렇게 탁 하면 죽비가 되는 거예요. 그죠? 지금 이렇게 경험하고 있잖아요. 요것만이 항상 변함없는 거예요. 모든 거의 가능성 같은 거. 모든 거의 가능성이자 그 모든 것과 분리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 죽비구나 하는 것도 이거라 그냥. 그러니까 분별할 때는 어디 사라지고 분별 안 할 때는 있고 그게 아니에요. 분별할 때나 안 할 때나 항상 이게 같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상에 사로잡혀 버리거든요. 이거는 있는지 없는지 돌아보지도 않고. 그래서 한번 생각이 끊어져야 된다 하는 거는 분별에 사로잡히지 않으면은 이것에 대한 어떤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공부는 어떻게 되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분별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분별을 또 안 하려고 해요. 그거는 그런 체험을 이끌기 위한 방편이거든요. 분별에 떨어지지 마라. 그럼 어떻게 되냐? 그 다음 공부는 모든 분별이 이거구나라는 거를 지혜롭게 그런 지혜가 열리는 깨달음이 필요하다 이거죠. 없애는 게 생각 안 하는 게 능사가 아닌 거예요. 그 초심자들에게는 항상 습관적으로 그냥 평생 살아온 습관, 자꾸 뭔가 죽비를 들으면 죽비 따라가고 꽃이다 그러면 꽃을 따라가고 자꾸 어떤 대상을 보면 대상이 사라지고 이런 습관 때문에 그 한번 습관을 멈추게 해서 그 모든 것을 항상 변함없이 비추고 있는 이 자리를 탁 체험하기 위한 방편이고, 이게 드러나고 나면 뭐냐, 이거와 모든 분별이 둘이 아니구나. 분별할 때는 없고 분별 안 할 때만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건 역시 법을 대상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있고 없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공부가 체험하기 전의 방편과 체험하고 난 뒤의 방편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체험하기 전에는 분별을 떠나라 하지만 체험하고 나서 왜 떠나느냐 얘기를 하는 거지. 그게 이것임을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그 이전의 어떤 방편의 말에 또 그게 오염돼 있기 때문에 또 이제 떠나려고 또 그렇게 노력한다. 그러니까 그게 공부가 이렇게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방편의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왜
직면하라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 하고 어떤 사람은 왜 그 분별을 놓아버리라 하느냐. 그게 사실은 그 사람의 어떤 병에 알맞게 쓰는 처방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많은 어떤 공부의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한테 통용될 수 있는 언어를 그 대중법문에서는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겁니다. 그러면 이게 답답한 사람은 막 알려고 하다가 딱 멈춰질 것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근데 이거라고 할 뭔 대상을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대상으로 알려고 하면 이건 모릅니다. 근데 여전히 공부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뭐가 있는 듯한 느낌이 남아있어요. 이거라는 거에 대해서. 뭔가 붙잡아야 되고 챙겨야 될 것 같은. 근데 이거 챙길 수도 없고 붙잡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뭐라고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그러면 이거라고 하는 움직임을 비추는 뭐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 자체가 그냥 이거라는 거예요. 또 공부가 또 된 사람 또 이렇게 봐야 되는 거야. 어쨌든 간에 이 틈이 없어요. 그냥 처음에는 뭔가 이 분별을 놓아버린 상태에서 체험됐기 때문에 분별 이전 아니면 분별과 마치 물과 기름처럼 분리된 어떤 것처럼 느껴지지만 나중에 알게 되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 거위의 왕은 물과 우유를 섞어 넣으면 우유만 알아서 쭉 빨아먹는다. 그러니까 물과 우유는 섞여버리면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근데 아는 사람 다 아는 거라. 물이 즉 우유고 우유가 즉 물이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물이 곧 우유야 이렇게도 할 수가 없어. 물은 물이고 또 우유는 우유니까 이게 미묘한 거야. 이 세계가. 미묘하다는 거는 뭐라고 딱 단정할 수가 없다. 그게 있는 그대로의 우리의 세계라는 거야. 근데 꽃이 그러니까 죽비가 살아있어 이런 얘기도 가능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분별로 얘기하면 이게 우리가 살아있다 죽었다 하는 것들은 움직이는 거는 살아있고 움직이지 않는 건 죽었는데 세속에서는 이거 죽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 기준으로. 근데 우리가 이 법에서 얘기할 때는 죽비가 살아있다 하는 거죠. 왜? 이거 아니면은 이 고정돼 있는 죽은 것처럼 드러날 수가 없고 이것의 어떤 실체라는 것도 이 깨어있음의 속성인 것이지 이것인 것이지 본질은 그것인 것이지 모양은 이 죽비처럼 이렇게 죽어있는 물건처럼 보이지만 원래 세계가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게 죽어있는 죽비나 막 말을 하는 사람이나 본질적으로 다른 게 없어요. 이 사람은 이렇게 막 우리가 분별로는 이거는 죽은 물건이고 이거는 살아있는 생명체인데 그거는 분별 꿈속에서 이렇게 꿈 얘기하는 것이고 진짜 이 자리에서 보면은 죽비도 이것이고 사람도 이것이고 따로 비추는 어떤 게 있는 게 아니라 즉 이것인 것이고 즉 이것인 것이고 이거예요. 이게 와닿습니까? 이게 실감이 납니까? 예, 이거거든. 그렇죠. 이게 실감이 나죠. 이게 실감이 나야 우리가 여기에 의지해서 이렇게 보면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나인 줄 알았다가 진정한 나라면 변하면 안 되는데 생각도 항상 나에 대한 생각도 달라지고 오랫동안 어머님이랑 몇 년이나 사셨어요? 26년 사셨죠. 그러면 26년 동안은 며느리였잖아요. 그럼 지금 며느리가 아니죠. 우리 보살님은. 그러니까 자기의 규정이 달라졌죠. 그렇죠? 지금 보살님 며느리가 아니에요.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는 항상 며느리로 살았잖아요. 그러면 진짜 나는 누구죠? 며느리인 나인가? 아니면은 할머니인 나인가? 이제 자식들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할머니가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말하자면은 나라는 규정도 시기에 따라 상황에 따라 인연에 따라 계속 가변적으로 변해. 우리가 또 어렸을 때 나라고 여겼던 나는 어느 지역에 태어나서 어느 학교를 다니는 나였는데 그때 나는 지금 부산에서 이렇게 살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고 이런 삶이 이게 나인 줄은 그때는 까마득하고 전혀 나하고 상관없는 삶이었겠죠. 근데 이게 나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게 내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어떤 규정도
내가 자식을 셋을 낳을지 하나를 낳을지 결혼 안 할지 몰랐는데 지금은 자식을 둔 중년의 누구. 근데 이제 또 자식들이 결혼해서 손주를 보면은 이제 할머니가 되는 거고 자기 그죠. 그럼 그 자기라는 규정도 달라지고 그 몸도 다르고. 네. 근데 그렇게 변하는 거를 우리가 나라고 할 수가 있겠냐 이거는.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면 진짜 이건 나는 이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더 깊이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변함없는 나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은 변함없음의 어떤 다른 언어인 거예요. 우리가 나라고 규정할 때는. 근데 우리는 변하는 거를 나라고 지금 여기고 살아왔거든요. 처음에는 과연 이게 변함없는 내가 될 수 있을까? 과연 그럴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드러나고 여기에서 오랜 시간을 이렇게 지내다 보면 이게 진짜 나이지 이 몸과 마음은 실체가 없고 허상이구나라는 걸 알아서 여기에 막 집착하고 머물렀던 마음이 저절로 이렇게 사라져 버리는 걸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한테서 일어나는 일, 그러니까 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을 마치 그 옆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과 같은 느낌으로 대상으로서 경험하는 그런 자신을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상하게 자기 정체성이 이쪽으로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눈으로, 이걸 우리가 법안이라고 하거든. 법의 눈으로 세상을 경험할 때와 이 육체의 눈으로 세상을 경험할 때는 너무도 다른 거예요. 이게 나인 거예요. 이게 나인 거예요. 이게 나면은요, 이상하게 이런 괴롭지가 않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이게 나의 일 때문에 내가 의식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상대해야 될 것. 그게 이제 구속이거든요. 그게 자기 스스로가 망상에 떨어져가지고 허상을 나라고 여긴 데서 온 것이 저는 괴로움이라고 봐요. 다른 거 떠나가지고. 왜 괴롭냐. 진짜 내가 아닌 대상, 무상에서 끊임없이 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상과 같은 거를 나라고 여긴 그 죄. 그게 원죄라면 원죄겠죠. 너무 부여잡고 싶다. 몰랐으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뭐 성장 과정에서 그렇게 막 익혀진 거니까, 뭐 어느 순간 너는 누구야? 이 몸이 너야. 그러니까 네가 스스로 몸을 잘 관리해야 되고 깨끗이 해야 되고 아껴야 되고 막 이렇게 우리가 성장 과정에서 이렇게 교육을 받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더 자기 몸에 육체에 갇히게 되는 거고 자기라는 의식에 갇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철저하게 안 받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서 그냥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감각적으로 드러나는 세상, 물질적인 거에 매료돼 가지고 그냥 취해 버린 거예요. 마치 술 취한 것처럼. 그게 진짠지 가짠지도 이렇게 돌아볼 어떤 마음의 여유도 없었고 뭔가에 쫓기면서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뭐 뒤처지면 낙오되는 것 같고 이런 식의 메커니즘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냥 미쳐. 이게 진짜? 내가 진짜 제대로 내가 알고 있는 삶이 진짜인가? 내가 배운 것이 그게 확실한 건가? 진짜 내가 누군지 모르고 살았어요. 그렇죠. 네. 그냥 물결 따라 그냥 밀려온 거예요. 우리 어쩌다 보니까 뭐 태평양 한 바퀴 돌고 다니는 거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금이라도 알게 돼서 너무 감사하지. 그럼요. 이거를 안다는 거는 엄청난 일이에요. 자기 정체가 뭔지를 아는 것이 삶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맨 처음에 시작돼야 될 일인 거거든요. 바로 잡아야 되는 거라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어떤 착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착각에서. 근데 착각에서 벗어나려면 이해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해 자체가 착각이기 때문에. 생각이라는 건 착각이고 허상이기 때문에 허상으로서 우리가 실상을 깨달을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 착각을 내려놓았을 때, 그 생각을 내려놓았을 때, 이
변함없는 것이 이게 있었구나. 늘 내가 여기서 한 몸이 돼서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랐었구나. 이미 있는 거를 마치 확인하는 듯한 그런 거고, 항상 떠나지 않고 산 이거에 대한 분명한 확실한 자각인 거고, 그러고 보니까 이게 드러나면서 뭔가 기존에 내가 나라고 알았던 이 그 육체와 아니면 나라는 의식이 뭐가 이게 진짜가 아니구나라는 거를 더 면밀하게 보게 되는 거고, 근데 워낙에 오랫동안 이거를 너무 집착해 왔기 때문에 이게 쉽게 녹아내리지 않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막 이런 데 사로잡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냥 습관일 뿐이지 진실은 아니에요. 우리가 습관이 강하다고 진실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게 거기에 대한 사로잡히는 것들이 이게 멈춰지다 보면 그야말로 이게 습관성도 떨어져야지 확연하게 볼 수 있어요. 자꾸 사로잡히다 보면 뭐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강하거든요. 근데 그게 습관성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면 아주 투명하게 그게 실체가 아니라는 걸 보게 되면서 더 이상 이제 속지도 않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가 이 또 꿈의 세계를 살기 때문에 항상 이제 그 속지 않으려는 그 마음 자세는 중요하지만, 그래서 진짜 아주 살얼음판 위를 걷듯이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래도 이전과는 다른 그런 자유가 있죠. 그냥 금방 알죠. 예전에는 뭐 며칠을 막 끌려다니고 혼란 속에 빠져 있는데 이제 금방금방 알게 되죠. 분별하지 않는 그런 지혜가 열리고 힘을 얻으면 이제 끌려다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헛것의 노예의 삶을 살았다가 헛것에 사로잡혀서 살았다가 이제 그것에서 해방이 되는 거죠. 사로잡히지 않고 초연해지는 거죠. 옛날에 제가 그 선생님 초등학교인가 그 있잖아요.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뭐 이런 시가 있잖아요. 네. 도대체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게 어떤 걸까? 항상 그게 이상하게 궁금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은 그거 알고 가르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거는 초연함이고 뭐 초월적인 거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초연함이 뭔가 이 말이 초연함이 뭐,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공부를 안 하면 초연함이 뭔지 몰라요. 초연함이라는 건 온갖 일이 다 우리 현실 세계 속에 일어나더라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게 초연함이거든요. 그거의 노예가 아닌 게 초연함이거든요. 무심하다는 것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무심해야지. 그것 자체가 유심이거든요. 근데 저절로 마음이, 왜냐하면 왜 그러냐? 이게 수행이 돼서는 안 돼요. 깨치면 초연해져요. 왜냐하면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지 마음의 모든 노력이 쉬워지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항상 제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진짜 보석이 있고 가짜 보석인데 모양이 똑같아. 그러니까 두 개가 딱 있으니까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되겠는데, 누가 가져가면 안 되겠는데, 막 이런 초조함이 있는데, 어느 날 알고 보니까 이거 하나는 가짜고 하나는 진짜야. 그럼 마음이 어디로 가? 진짜한테만 가는 거예요. 가짜한테는 안 가, 이게. 마치 그와 같은 마음이거든요. 진짜라고 할 때는 다 이렇게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딱 깨치고 보니까 이게 실체가 없는 거구나라는 걸 알면은 막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쏟으려고 그래도 안 가요. 진짜가 아닌 거에 마음이 저절로 안 가죠. 그 공부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가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깨달아야 된다. 깨쳐야 된다. 그래서 깨달음이 공부의 핵인 것이다. 깨치면 저절로 수행은 닦지 않아도 저절로 삶에서 그렇게 조화롭게 돌아가는 것이지. 근데 우리는 그 깨달음은 놔두고 뭔가를 열심히 하잖아. 열심히 절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뭐하고 사실은 그게 왜 그러는지도 몰라요. 사실은. 그냥 하니까 뭔가 편해져. 근데 지나보면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요. 할 때는 잊어버리는 거지. 잊어버리는 거지, 그거는. 그러니까 무기죠, 무기.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다른 물건이 그걸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절이라는 어떤 수행이. 근데 그걸 안 하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깨달아버리면, 내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불안, 어떤 그 두려움,
이게 실체가 없는 거구나라는 걸 깨달아 버리면 수행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걸 가릴 필요가 없잖아요. 진짜가 아닌데 왜 가리겠어요, 그걸. 그러니까 깨달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깨쳐야 돼. 뭘 깨쳐? 실상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를 봐버리면 얘는 이게 일어나는 것들이 그냥 여기서 그냥 일어나는 뭐라고 할 수 없는 이 깨어있음에서 일어나는 허상들이구나라는 걸 알면 마음이 저절로 쉬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건 있죠. 막 찼단 마음이 계속 여우는 남아서 자기도 모르게 훅훅 속다가도 이제 그게 오래 안 가요. 그렇게 속지 않다 보면은 이제 저절로 동하지도 않죠.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뭐 KTX 같은 경우 뭐 브레이크를 걸어도 그 1km 이상을 미끄러진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사실은 브레이크가 의미가 없어. 사람이 딱 앞에 있는데 딱 보고 확인하고 브레이크를 밟아도 벌써 지나가는 그런 뭐죠? 관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언젠가는 멈춘다고. 그렇죠? 브레이크를 밟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차를 타고 가다가 막 달리던 버릇이 있어요. 근데 기름이 똑 떨어져도 막 간다고 한참. 근데 나중에는 이게 멈춘다고요. 왜냐하면 에너지를 주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에너지를 주입한다는 게 뭐냐면 조작을 하는 거거든요. 조작. 자꾸 취하고 버리고 취하고 버리고 뭐 수행하고 딱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이게 자기가 주인이 돼서 에고가 주인이 돼서 자꾸 에너지를 주입하는 거야. 심지어는 어떻게 돼? 없애는 것까지도 자기 에고가 하고 있어요. 공부를. 그건 뭐냐면 진짜 내가 없는 공부를 하는데 내가 주인이 돼서 공부하는 꼴인 거예요. 그게. 구조적으로 그거는 이 공부의 불교 깨달은 공부의 본질과 맞지 않는 접근인 거죠. 근데 내가 실체가 없고 모든 것이 여기서 일어나는 환상과 같은 거구나라는 걸 깨달아 버리면 나한테서 그런 에너지가 나오지가 않아. 헛짓인데 뭘 해도 헛짓인데 그 막 일부러 막 애를 쓰면서 할 마음이 일어나겠습니까? 뭘 해도 진실하지 않은데 뭘 해도 헛것인데 그렇게 막 안에서 막 폭발적인 에너지가 나오겠어요? 근데 또 해오던 버릇이 있어서 관성이 있어. 나도 모르게 맛있는 거에 손이 가고, 꽃 보면 아름답고, 이건 있지만 하면서도 가다가도, 이게 진짜가 아니지 하면 또 멈춰지게 되고, 막 집착하던 버릇이 있는데 집착하다가도 뻔히 알면 진짜가 아니라는 걸 알면 놓게 되고, 이러면서 이게 우리의 습관성이 이렇게 조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 깨달아야 된다. 실상을. 그러면 자연스럽게 따로 뭔가 딱지를 않더라도 관성, 그 습관성이 멈춰지게 된다. 분별에 사로잡히는 그런 습관성. 차별 속에서 막 뒹구는 그런 일들이 이제 멈춰지게 된다. 이것뿐이라는 거 아시겠죠? 네. 이것뿐이 항상 변함없는데 여기서 더 안목이 이제 세밀해져 버려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좀 공부를 하다 보면 뭔가 이제 눈이 좀 열리면서 불편함 같은 것들이 일어나면 내가 여기서 미세하게 분별하고 있었구나 계속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발견이 되면 이제 그 망상이라는 걸 알면 더 이상 집착을 안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놓아버리는 공부를 하다 보면 마음에 아무것도 이것이다 저것이다 할 게 없으면 있는데 없고 없는데 있지 따로 마음이 따로 있지 않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꾸준히 공부를 하시고 중요한 건 뭐냐 이것뿐이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좀 낯설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여기에 마음을 두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따로 마음을 두는 게 불편할 때쯤 되면 또 다른 이제 안내를 받으셔야 돼요. 처음에는 이게 자기 스스로 확실해져 버려야 되거든요. 누가 이렇게 얘기해줘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 의심이 없어야지 의심 없는 자리에 발을 딛고 새 삶이 딱 형성되는 거예요. 근데 기초 공사가 안 되면 이게 불안한 거예요. 그 위에 뭔가를 공부를 힘을 얻는 게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게 그래서 우리가 15도에도 견우 그다음에 득우를 하거든요.
견호라는 거는 그래도 멀리서 보는 듯한 느낌이에요. 소가 저기 있구나 보는데 두구의 그림을 보면 고삐를 확 잡았다고. 고삐 잡으면 이게 안 잃어버린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그 심리적인 이거에 대한 확신을 말하는 거예요. 고삐가 확 잡혀야 돼. 그럼 그 다음에 길들이는 일이 그때 가서 필요한 거예요. 고삐도 못 잡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길들일 수가 있겠어요. 저 멀리 있는 거를 구경만 하고 앉아 있는 거지. 그 공부는 길들이는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야지 진정으로 우리가 분별심이 조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은 이제 여기에 익숙해지시라. 이것뿐이다. 라는 거를 자기 스스로 의심이 딱 끊어져 버려야 됩니다. 아, 진짜 아무리 둘러봐도 이것밖에 없겠구나. 그게 확실해지면 이제 그 다음에 또 물어보시면 돼요.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렇게 할 때. 예. 네, 고맙습니다. 예, 그럼 일단은 라이브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서 그 줌 화상으로 질의응답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있어도 됩니까?